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1월 3일 2022년 첫 개장일이 마감이 됐습니다.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2022년에는 2021년에 좋으셨던 분들은 더 좋고, 2021년에 좀 아쉬웠던 분들은 2022년에는 좀 더 나은 결과를 꼭 가져가시는 한 해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허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슈화된 종목들을 보기 전에 2022년에도 충분히 이거는 주식시장에 굉장히 좀 좋은 이슈죠. 사실 보면은 우리나라가 작년에 이제 수출을 보면은 날로 뭐 수출 갱신을 계속했습니다. 사실 작년에 뭐 OLED라든지 2차 전지 수출 역대 최고였다. 올해 전망도 핑크빛이다라고 하는데 반도체도 굉장히 좋았고요. 실제로 바이오는 약했습니다. 2021년에는 2020년에 워낙 강하다 보니까 바이오는 좀 약한 그런 모습이었는데 바이오 기술 수출도 역시 역대 최대였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뭐 업황적으로 산업적으로 뭔가 좀 역행했다라고 하는 산업을 찾기는 굉장히 어려운, 다만 2020년에 굉장히 강했고 2021년 작년이죠. 어쨌든 4분기에 시장이 굉장히 좀 답보 상태가 진행이 좀 지속되다 보니까 이거 좀 쉽지 않은데 힘든데 하는 시장이었다고 느껴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2020년도에 이렇게 올라오고 2021년도에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좀 흘러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람 심리상 가장 최근의 일이 더 기억에 많이 남기 때문에 2021년 말 정도를 보시면은 3분기죠. 3분기, 3에서 4분기 넘어올 때 보시면은 조금 요런 계속 특별한 뭔가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시기가 별로 없었다. 사실 작년 말 뭐 1분기, 2분기, 3분기에 약간 반등하고 나머지 10월부터 12월까지는 계속 제한된 구간에서만 오르락내리락 했기 때문에 체감상 이거 뭐 시장이 왜 이래 라고 느끼실 수는 있으셨다. 코스피가 더하죠. 마찬가지로 연말부터 연초, 그리고 1분기에 시원하게, 2분기에 또 시원하게, 하지만 3분기 이후로는 계속 좀 내리막을 좀 태우는 그런 시장이었다 보니까 조금 연말로 갈수록 조금 어려운 좀 시장이었다라고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는 2022년이 시작이 됐고, 뭐 주말에 또 주식 좋아하시는 분들, 또 미리미리 준비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시장에 흘러나오는 뉴스들 많이 보셨겠습니다만, 반도체 정말 좋고, 전기차 정말 좋고, 그리고 오늘 이런 이슈까지 나왔습니다. OLED 2차 전지 수출 역대 최고, 핑크빛이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바이오는 약했습니다만 역대 최고로 또 기술 수출액이 굉장히 컸다까지 보시면은 말씀드린 대로 뭐 역행한 그런 섹터는 사실 크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슈로 놓고 보면은 업황적인 부분은 크게 노이즈 없습니다. 사실 실제로 큰 노이즈는 없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CES가 어떻게 보면 가장 눈앞에 와 있는 이벤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봇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한 그런 모습을 오늘 역시 보여주었는데요. 로봇 관련주 하면은 시장에서 뭐 로보티즈, 오늘도 상한가에 들어갔고, 로보로보, 그리고 또 로보스타, 약간 로보틱한 이름이 들어가 있는 에브리봇, 뭔가 로봇 느낌 나죠? 로봇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했고, 계속 뭐 SK, 뭐 현대, 대기업에서 계속 물류를 굉장히 자동화하겠다. 그래서 이제 많은 인건비가 들어가는 곳을 로봇들이 대체를 할 수 있어서 고정비를 낮출 수 있다. 그러니까 산업 회사적으로는 그걸 노리는 겁니다만 그렇게 대놓고 쓰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동화 시대가 올 것이다, 이런 식으로 좀 돌려 말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대선 후보죠. 이재명 여권 대선 후보가 코스피 5000 시대 현실화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약간 좀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좀 기분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결국 지수가 가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작년 4분기에 지수가 못 갔던 이유가 뭐냐면은 반도체 올랐나요? 아니죠. 자동차 올랐나요? 아니죠. 배터리 올랐나요? 아니죠. 언택트 관련주 올랐나요? 안 올랐죠. 바이오? 안 올랐죠. 하지만 작년 1분기, 2분기, 3분기를 놓고 보면요, 반도체 올라줬고요. 반도체 1분기에 올랐지, 자동차 2분기에서 3분기 걸쳐갈 때 올랐었지, 배터리 3분기에 강했었죠, 언택트 1, 2분기에 강했었죠, 바이오는 쉬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미 좀 시세를 줄 법한 섹터들은
이미 2020년 3분기 안짝으로 2021년 3분기 안짝으로는 다 시세를 줬다 보니까 4분기에는 시세를 못 준 겁니다. 반도체 잘 나가고 있지, 자동차 잘 나가고 있죠, 배터리 뭐 우리나라 기술력 좋죠. 언택트가 조금 아쉬웠죠 사실, 뭐 카카오, 네이버 이쪽이. 하지만 4분기에 좀 바이오가 좀 끌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끌어주진 못했고요. 이 얘기를 왜 하냐, 결국 코스피 5000 시대를 가기 위해서는요, 방금 말씀드린 5개의 섹터 있지 않습니까? 그 섹터들을 먼저 움직여줘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뭔가 장이 좀 나쁘다라고 느낌을 크게 받지는 못하셨을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로봇 관련주 올랐지, 뭐 정치 테마주도 반짝했지, 코로나 치료제 반짝했지, 그것도 뭐 올랐습니까? 뭐 철강 반짝했지, 게임주 반짝했지, 이렇게 올라갔는데 결국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이 5가지 섹터, 지수를 끌고 갈 수 있는 섹터는 전혀 반응을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뭔가 시원시원하게 바짝바짝 올라가는데 라는 느낌을 받기에는 굉장히 어렵다. 더군다나 작년 배당 이슈가 있을 때 이제 금융투자 쪽에서 배당을 주는 기업을 되게 공격적으로 매수를 했었는데, 배당 뭐 이 정도, 그래 내가 뭐 어차피 배당 먹을 수 있는 상황이니까 하면서 오늘 보시면 매도 물량을 굉장히 많이 쏟아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허브리핑 안에서 말씀드리는 금투가 매수로 강하게 공격적으로 들어오는 거는요, 뭐 그렇게 뭐 좋은 시그널은 사실 아니다. 뭐 물론 매수를 하는 것엔 모두 다 목적이 있습니다만 그 목적이 굉장히 좀 불손하다, 우리 입장에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봇 이슈 말씀드렸었고, CES가 이제 5일부터 7일까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5, 6, 7, 3일간 진행이 되기 때문에 뭐 로봇, 자율주행, OLED 또 뭐 있습니까? 뭐 친환경, 뭐 수소 연료 전지론 등등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해주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이 아니죠. 금요일부터 로스웰, CKH, 뭐 헝성그룹, 컬러레이, 윙이푸드, 골든센츄리, 오가닉 티 코스메틱,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는데, 이게 다 뭐냐면요, 중국 기업이 국내 우리나라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입니다. 예전에 주식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중국 기업 중에 당시 주식을 하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볼 수밖에 없었던 종목이 바로 중국 원양어선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상장 폐지가 되었죠. 17년도인가 그랬을 텐데, 이게 지금 중국주들이 올라가는 이유를 명확하게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베이징 중국 올림픽을 진행을 해가지고 뭐 그걸로 수혜를 받는 건지 딱히 그렇게 이유를 찾기 어렵고, 게다가 중국 기업들은요 재무 건전성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관리 종목 지정되고 언제 뭐 중국 원양어선처럼, 중국 원양자원, 원양어선처럼 상장 폐지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주말에 EU에서는 이 원전을 신재생 녹색으로 포함을 시켰는데, 그린 텍소노미에 포함을 시켰는데 우리나라는 아니다, 이렇게 했죠. 근데 아무래도 대부분의 뭐 구조적인 좀 정책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뭐 해상풍력, 친환경 이런 것도 보시면 거의 다 유럽에서 먼저 이제 법제화를 시키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를 따라갈지 이제 유럽을 따라갈지는 두고 봐야 되는 문제긴 합니다만, 어쨌든 장 초반에는 굉장히 강했다. 그리고 원전 관련주들은 예전에 테마 한창 돌 때 많이 정리를 해드렸기 때문에 원전 관련주들 꼭 한번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꼭 챙겨보시면 좋겠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 전에 오스템 임플란트에 거래 정지인데, 이 어떤 직원이 1,800억인가요? 그거를 횡령을 해가지고 횡령 이슈가 나오면서 거래 정지가 됐는데, 이 돈을 횡령을 해서 이 동진 세미캠을 매수했었다 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동진 세미캠이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았는지까지는 이미 뭐 시세가 뭐 2차 상승까지 나와준 종목이다 보니까 단기 차익 실현 물량인지 아니면 단순한 조정인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개인 한 명이 1,800억을 횡령했다. 그래서 동진 세미캠에 투자를 했는데 손실을 났다. 그리고 그 사람은 잠적했다. 뭐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찝찝한, 깨림직한 종목들은 웬만해서는 피하는 게 제일 좋고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시장을 끌고 갈 만한 테마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작년 초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명확하게 좀 시장을 끌고 갈 수 있는 섹터들이 나왔습니다만 아직은 안 나왔다. 요 흐름을 좀 기다릴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바이오가 움직이기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 바이오에서 대장주가 나올 것이고, 관련한 섹터 안에서 바이오 안에서 여러 섹터가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또 충분히 먹을 종목들, 공략할 종목들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뭐 지수가 빠지네 이런 거를 걱정하기보다는 향후에 어떤 종목, 어떤 섹터가 수혜를 받으면서 지수를 끌고 갈지 그거를 먼저 찾는 게 최우선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2022년 첫 거래일이었는데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 말씀드린 대로 2022년에는 더 좋은 수익과 수익을 못 보셨던 분들이라면 수익을 내는 그런 한 해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홈브리핑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